이번에는 커널 소프트 팩터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팩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훈련 데이터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게 목적인데, 그때 그 구분하는 결정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즉, 이거를 구분하는 그 결정 경계를 학습하는 게 소프트 팩터 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프트 팩터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정 경계를 만들 때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애들은 그 두 클래스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이 데이터, 즉 결정 경계 사이에 있는 이 데이터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소프트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팩터 머신은 여기서 이름이 유래가 됐고요. 그러면 새로운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얘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들어온 데이터 포인트하고요, 이 소프트 팩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프트 팩터 머신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클래스들 사이에 그 사이 간격을 최대한 벌여놓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넓게 만들어 놓는 여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여백을 최대화시키는 게 얘네들 목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능이 극대화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뭐 이렇게 이랬을 때 뭐 데이터군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그린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경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경계와,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경계는 빨간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군이 하나 들어왔을 때 어떤 게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백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백이 많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구분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서포트 팩터 머신의 최대 목적은 뭐냐면요, 그 해당하는 여백을 최대화해서 선을 긋는 겁니다. 즉 결정 경계를 만드는 게 서포트 팩터 머신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데이터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한 선을 하나 그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못 그쵸.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경계면을 정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차원을 늘립니다. 그러면 밑에 특성을 더 집어넣어서요, 차원을 늘리니까 무엇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정 경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형태로 하는, 즉 2차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차원 형태의 결정 경계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커널 소프트 팩터 머신의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커널 소프트 팩터의 핵심 아이디는 뭐냐면요, 인풋 스페이스 원 공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 공간이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선형 분류가 이제 가능하도록 고차원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피처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서 두 범주, 두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초평면을 찾는 겁니다. 근데 복잡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셋일 경우에는요, 이러한 비선형 특성을 추가하면 선형 모델을 강력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 즉 나눌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연산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계산하는데. 보통 이제 인풋 스페이스하고 피처 스페이스 사이에 이제 그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를, 매핑 함수를 커널 함수라고 합니다. 이 커널 함수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정의가 내려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뭐 x1과 x2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들이 각각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에 대한 계산도 해줘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연산량이 폭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모든 관측지에 대한 거를 매핑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고차원으로 매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내적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연산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개념을 가져왔냐면 이렇게 고차원 매핑, 그 다음에 내적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이제 커널들이 요 밑에 있는데, 대표적인 커널들은 뭐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한 커널이 있고, 그 다음에 레디어 베이시스 펑션, 보통 이제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커널,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변환 함수로 쓸 때 쓰는 거고요. 이 커널들이 이제 변환 함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변환할 때 쓰는 거고요. 얘네들은 무한대 차원을 가지는 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대한 비선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계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량을 줄여서 해당하는 차원을 비선형 형태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벡터 머신이 있는데, 사이언스킬런에서 디폴트 형태로 쓰여지는 모델이 지금 현재 이 모델입니다. 가우시안 커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가우시안 커널, 사이언스킬런에서 제공해주는 이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커널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매개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우선 여기에 보시면 감마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감마 값이 하나가 있고요. 이 감마 값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자, 역수입니다. 뭐에 대한 역수냐면 커널에 대한 폭을 제하는 매개 변수인데, 그 커널 폭에 대한 역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 감마 값을 변동시킨 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되어지는 매개 변수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C입니다. 자, 이 C 매개 변수는 앞에서 우리가 선형했었을 때 사용한 거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냥 주제 매개 변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포인트의 중요도를 제한할 때 쓰는데,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잘 보시면, 자, 요 원 그래프의 오른쪽으로 가면은 감마를 증가시켜 줬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서는 C 매개 변수를 증가시켜 줬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감마가 변화되는 양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어떻게 되어지죠? 요 각각 클래스에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감마는 뭘 뜻하냐면요, 영역을 뜻합니다. 즉, 감마 값이 커진다는 것은 각 포인트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감마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각 포인트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마는 그 포인트에 대한 영향력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고요. 자, 그러면 C는 그럼 무엇이냐?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C는 잘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선이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여기 있는 C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포인트에 엄격해지죠. 구분되어지는 선이 엄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매개 변수는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을 해준다? 포인트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준다. 작아지면 더 작아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규제할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직접 한번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이제 보시면은요, SVM을 이제 구현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이제 SVM에 SVC를 임포트 시켜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킬 겁니다. 앞에서 봤지만 얘네들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커널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RBF 커널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와 감마에 대한 매개 변수를 줬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C는 각각 그 포인트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감마는 각각의 이제 영향력을 뜻한다고 했어요. 포인트에 대한 영향력. 그거에 대한 값을 정해준 상태에서 자, SVM 모델을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 점수를 봤더니 트레인은 100%가 나오고 자 테스트는 62%. 그러면 요 모습만 보면 이거 오버피팅이 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요. 자, 얘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특히 이제 SV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그 유방암 데이터에 대한 거를요. 분포, 데이터에 대한 분포 형태를 한번 봤어요. 여러 특성들에 대한 데이터 분포들을 한번 보면은 그 특성들에 따라서 분포도를 박스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포도가 굉장히 다 다양해요. 특성에 따라서 분포가 예를 들어서 0부터 1 사이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는 반면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포가 100에서 1000이 넘는 요 사이에 분포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SVM은요, 뭐에 민감하냐면 바로 스케일 값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스케일이 전혀 다른 형태의 값을 가지면 그 스케일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즉 경계면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 스케일이 다르면 그 값이 더 많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스케일 값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SVM은 좋은 형태의 모델을 얻어내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자, 우선은 미리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걸 여기서 쓰는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거는 0부터 1 사이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아놓을 때 사용을 하거든요. 자, 우선은 여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SVM 모델을 이제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제 스케일을 조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스케일을 조절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스케일이 조정된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이번에는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Xtrain Scaled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고 있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보시면 트레인 스코어 보시면 99.3%,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를 봤더니 95.1%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VM을 사용했을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있는데 이 스케일에 따라서 이 SVM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스케일이 조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SVM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잘 뽑아내지 않습니다. 운 좋게 스케일이 맞아떨어지는 특성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만, 만약에 전혀 다른 형태의 데이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신체 데이터에 키 몸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력이 있어요. 그러면 키와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위가 100단위 정도, 10에서 10단위에서 100단위 정도까지 나오게 되죠. 그에 반해서 시력은 보통 많이 나오면 2.0에서 0.1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안 맞아요.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SVM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SVM을 하기 전에는 데이터를 스케일을 해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권해드리는 것보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SVM을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